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라지 마진 딥 네트워크스 for 클래시피케이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하였고 2018년 닙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개념 자체가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 맥시마이제이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진 맥시마이제이션을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고자 했던 두 개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 논문인 라지 마진 딥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한 후 실험 파트를 소개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진 맥시마이제이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의 분류기 1과 분류기 2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분류기 1과 2의 분류 성능은 모두 동일하지만 일반화 오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오차의 경우 분류기 1이 분류기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기 2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 2는 현재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이렇게 최대 마진을 활용한 대표적인 머신러닝 방법론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을 최대화하는 분류 경계면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마진이라는 것은 좌측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이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범주를 구분하는 분류 경계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 간의 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마진을 찾음으로써 로버스트한 분류 경계면을 찾는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새로운 마진 맥시마이제이션을 도입하게 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오늘 소개해드릴 메인 논문의 인트로덕션 부분에 소개된 그림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활용한 데이터는 토이 이그젬플입니다. 먼저 저자들은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펑션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흔히들 크로스 엔트로피를 분류 태스크에 대한 로스 펑션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속성이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림의 좌측은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한 결과이고 우측은 라지 마진 로스로 학습한 결과인데, 노란색 네모 박스에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와 라지 마진을 비교하였을 때 라지 마진의 일반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마진을 모든 레이어에서 정의하고 이를 1차 근사하여 마진을 최대화하는 로스 펑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하고자 했던 것은 일반화 성능을 향상하고 또 인풋 퍼터베이션에 대해 강건한 효과를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두 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에 라지 마진을 적용하는 방법론들의 연구 목적은 인트라 클래스 컴팩트니스와 그리고 클래스 간의 세퍼러빌리티를 이제 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클래스 벡터 간의 앵귤러리티에 라지 마진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는 ICML의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코비언 매트릭스의 놈으로 인풋에 바운드 제약을 거는 방식인데, 이는 2017년 닙스에서 소개되었던 논문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귤러리티에 마진을 적용하는 방식을 소개한 라지 마진 소프트맥스 로스 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 논문입니다. 좌측에는 이제 오리지널 소프트맥스를 표현하고 있고 우측에는
개선된 라지 마진 소프트맥스, 즉 L 소프트맥스의 수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맥스의 경우에는 인풋 X와 클래스 벡터 W1의 각도인 세타1이 세타2보다 작으므로 클래스 1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스무스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오분류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로스 펑션인 L 소프트맥스에서는 인풋과 클래스 벡터 각도에 마진을 주는 로스 펑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측 L 소프트맥스 수식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세타 yi 앞에 m의 파라미터를 곱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디시전 마진을 크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도 한계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각 클래스 벡터가 노멀라이즈 되지 않아서 이 벡터 크기 W1, W2 이 벡터 크기가 로스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풋 레이어에서만 마진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하는 한계점 1의 경우에는 이후에 후속 연구들에서 노멀라이즈를 하여서 로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활용하여서 인풋에 바운드를 주는 방식을 소개한 Formal Guarantees on the Robustness of a Classifier Against Adversarial Manipul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크로스 립시츠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L2놈으로 정의된 타이트 바운드를 통해서 립시츠 컨스턴트를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이 립시츠 컨스턴트라는 것은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2013년 이안 구펠루가 참여했던 Intriguing Property of Deep Neural Network라는 논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명은 그 Intriguing Property 논문에 있으므로 프루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에 대해 살펴보자면 여기 좌측에 있는 오메가 F를 이제 그 규제와 텀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함께 사용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도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히든 레이어가 한 개에만 존재하는 뉴럴 네트워크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라지 마진 딥 네트워크스의 기본적인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기존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아웃풋 레이어에서만 정의를 했었는데 이를 모든 레이어에서 마진을 정의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였고 또 사용 가능한 모델의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의 방법론들은 얕은 모델에서만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활용한다면 조금 더 디퍼한 모델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갖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식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중요한 노테이션 4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FI의 경우에는 클래스 I에 속하는 인풋 팩터 X에 대한 프리딕션 스코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 DIJ의 경우에는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이는 클래스 I로 분류할 스코어와 클래스 J로 분류할 스코어가 같아지는 그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스타의 경우에는 인풋 벡터 X의 예측 레이블이고 그리고 이 스몰 dfxij의 경우에는 인풋 벡터 X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인풋 벡터 X가 있을 때 가장 작은 델타 값을 더해서 클래스 I에 속할 스코어와 그리고 클래스 J에 속할 스코어가 같아지는 그
가장 작은 델타 값이 바로 인풋 벡터 x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이 두 번째에 있는 라지 d에 대한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렸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는 강아지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강아지를 모델에 넣었을 때 그 예측 스코어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강아지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학습된 모델이라면 강아지 클래스에서 가장 큰 프리딕션 스코어를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그의 로짓이 0.8, 캣과 버드의 로짓이 각각 0.1이라고 하였을 때 캣과 버드 클래스에 속할 프리딕션 스코어는 같지만 현재 도그 클래스의 바운더리를 결정할 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다시 예시 사진에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클래스에 속할 프리딕션 스코어와 고양이 클래스에 속할 프리딕션 스코어가 0.4, 0.4로 같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클래스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로스 펑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개념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테이션을 살펴보시면 모든 트루 클래스가 아닌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맥스 오퍼레이션을 진행하는데 0 또는 감마 플러스 디시전 바운더리에까지를 의미하는 D, 그리고 I 클래스에 속하는 프리딕션 스코어와 그리고 실제 원래 트루 레이블에 속할 프리딕션 스코어의 차이의 부호를 곱해서 거기서의 가장 맥스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클래스 YK에 속하는 XK가 YK로 제대로 정분류가 된 경우입니다. 정분류가 되었는데 여기 감마로 표시된 마진보다도 인풋과 디시전 바운더리 간의 거리가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YK에 속할 로직 값이 0.9 그리고 클래스 I에 속할 로직 값이 0.1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맥스 0, 감마 빼기 D가 되게 되는데 감마에서 D를 뺀 것은 음수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로스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풋들을 이 마진보다 멀리 위치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XK의 경우에는 이미 마진보다 D가 크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는 XK가 YK로 올바르게 정분류가 되었지만 이 인풋과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마진보다는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YK에 속할 로짓 값은 0.5 그리고 클래스 I에 속할 스코어는 0.45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맥스 0, 감마 빼기 D가 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감마 빼기 D가 양수가 되므로 이 XK에 대해서 감마 빼기 D만큼의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XK가 있을 때 감마 빼기 D만큼을 더해주게 되면 현재 마진이 있는 위치까지 인풋 벡터 X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XK가 YK에 속해야 하는데 클래스 I로 잘못 분류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YK에 속할 스코어는 0.49 그리고 클래스 I에 속할 스코어는 0.6이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맥스 0, 감마 플러스 D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인풋 XK에 대해서
예, 클래스 i에 위치한 이 xk에서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인 d와 그리고 마진을 의미하는 감마까지 해서 이 페널티를 주게 되면 다시 클래스 YK의 마진까지 인풋 XK를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수식이 바로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계산에 대해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그리고 이 과정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의가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풀고자 하였을 때 빨간색으로 줄이 쳐진 이 부분이 이제 FI가 넌 리니어 할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1차 근사를 활용하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넌 리니어한 D를 이제 리니어라이징 하는 방법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수식의 경우에는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인풋 벡터와 그리고 디시전 바운더리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노테이션인데, 이를 1차 근사 과정을 통해서 우측처럼 식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된 식에서 이제 LP놈의 듀얼 놈인 Q놈을 활용을 하여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출한 솔루션이 D 틸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명 과정의 경우에는 이 본 논문의 어펜딕스 파트 A 부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시는 부분은 그 논문의 어펜딕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자면 스텝 2에서 도출했던 이 틸다 D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블럼에서 정의된 빨간색 밑줄을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스텝 3와 같은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는 이제 마진을 모든 레이어에서 정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서 마진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은 사실 모든 그 포맷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스텝 3에서의 솔루션이랑 똑같은데요. 그 달라진 부분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놓았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제 HL, 인풋 X에 대한 L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고, 그리고 감마 L의 경우에는 HL에서의 마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이제 각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은 인풋에 대한 중간 단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앞서 여기서 X로 미분을 해왔던 것을 이제 HL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 히든 레이어에서 마진을 정의할 때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근거에서 이러한 수식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수식을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 여기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true label YK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마진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true 클래스가 아닌 i인 클래스들 중에서 포워드를 계산했을 때 값이 큰 일부 클래스만 선택해서 계산을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필요 없이 프레딕션 스코어가 높은 일부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코스트도 줄이고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마지막 실험 파트에서 이미지넷으로도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지넷의 경우에는 클래스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YK가 아닌 아이들 중에서 한 개의 클래스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식에서 또 조금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은
큐놈으로 정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로스 내에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게 되므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헤시안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헤시안을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포워드를 계산을 할 때 이 큐놈을 계산한 것을 컨스턴트로 취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매 포워드 스텝마다 각각의 그레디언트들을 업데이트를 하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에만 이 큐놈 부분을 앞서 계산을 했던 그 값으로 컨스턴트 취급을 하여서 연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큐놈을 좀 근사를 하면은 그레디언트를 근사를 하게 되면 성능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사용한 데이터셋은 엠니스트 있고 사용한 GPU는 엔비디아 P100 GPU입니다. 실험 결과의 경우에는 분류 성능의 측면에서 근사를 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PU 메모리의 경우에는 예상을 했듯이 이제 근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시한 계산을 많이 해야 하므로 GPU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하자면 그레디언트에 대한 근사 없이 해시안을 계산하였을 때 분류 성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고 연산량만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파트입니다. 이제 실험에서 활용한 태스크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노이즈 레이블로 학습하는 것과 리미티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인풋 퍼터베이션에 강건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3번째인 디펜스 어게인스트 어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세팅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정의할 때 그 디스턴스를 L1, L2, L 인피니트로 각각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마진을 계산하는 범위는 인풋 스페이스에서만 계산하였을 때와 히든과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모두 마진을 계산하였을 때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3가지인데 이 3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용한 베이스 모델도 차이가 있습니다. 엠니스트의 경우에는 컨볼루전 레이어 2개와 엡실 레이어 2개로 구성된 굉장히 셜로우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였고, 실파텐의 경우에는 컨볼루전al 레이어 58개로 구성된 와이드 레지넷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넷의 경우에는 인셉션 V3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이즈 레이블로 학습한 경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노이즈 레이블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 레이블을 임의의 레이블로 바꾸어서 학습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실험 파트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결과는 엠니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이즈 레이블을 80% 활용하였을 때 히든 레이어의 L2로 정의한 마진 로스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 마진 로스를 적용한 L1, L2, L 인피니트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인풋 레이어에서 마진을 적용한 것보다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L1, L2 놈으로 정의한 마진 로스를 활용했을 때 XNT라고 표현되어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미티드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입니다. 이 태스크는 학습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면서 성능 변화를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X축에 보시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몇 %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점점 좌측으로 갈수록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해서 학습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히든 레이어에 마진 로스를 적용할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습 데이터를 0.125%만 활용하는 경우 이 히든 레이어에서 L 인피니놈으로 정의한 마진 로스로 학습한 모델이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3.7%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0.125%만 활용했다는 것은 개수로 봤을 때는 68개 정도 활용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발서리얼 퍼터베이션에 대한 디펜스 성능입니다. 여기서 활용한 어택의 기법은 FGSM과 IFGSM입니다. 이 각각의 어택 방법들을 통해서 인풋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모델 각각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결과표에서 X축에 위치한 입실론의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에 더해줄 퍼터베이션 반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결과를 나누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FGSM 공격에 대해서 L 인피니놈으로 정의한 마진 로스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방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L 인피니놈의 경우에는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모델 모두에서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 마진을 최대화한 모델의 성능이 인풋 마진을 최대화한 것보다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L1, L2, L 인피니놈으로 정의한 마진 로스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비해서 방어 성능이 모두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택 기법을 IFGSM으로 바꾸었을 때도 앞서 FGSM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하였을 때의 성능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FGSM과 IFGSM과 같은 어택 기법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한 후에 이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적용하였을 때 이제 L 인피니놈으로 정의한 마진 로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FGSM을 활용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엠니스트 말고 시파10과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엠니스트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한 이유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실험 결과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시파텐과 이미지넷의 경우에는 결과가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 결과가 있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마진 최대화하는 로스를 사용하였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보다 노이즈 라벨 태스크에서도 리미티드 데이터 태스크에서도 그리고 어드버서리얼 디펜스 성능도 좋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